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섹실드입니다. 덴마크에서 GP, 즉 가족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저의 오늘의 미션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저의 매일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가족 주치의로서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가정의학은요, 약 20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00명의 GP가 한 600만 명을 돌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의사당 약 1,600명을 담당하는 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의사 한 명이 약 49명의 환자를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나 이메일, 물론 직접 뵙는 물리적인 응대도 하고 있습니다. 10분 중 8명이 매년 저희 같은 의사를 만나고요. 그 중에서 한 5%만 병원 입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저희의 역할이 크다, 책임이 크다, 문지기로서의 역할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환자를 보고 어떤 환자를 진료할까요? 사실 모든 분을 다 뵙습니다. 요람부터 무덤까지라는 말이 맞죠? 만성질환,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당뇨병, 류마티스, 또 내분비계 질환 이런 분들, 그래서 어린이부터 또 임신하신 분들 비롯해서 또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경증 환자를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급성 감염증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실험실 시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엑스레이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임상생리학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 500명 정도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약학, 수술 부분, 외과 부분, 피부과, 부인과, 또 정신과, 심리학자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에게는 다 진료가 무료로 제공되고 심리학자의 의료비만 무료가 아닙니다. 저희는 약 200개 이상의 질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행위자들과 일반의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이나 전문의, 모든 의사들이 저희가 전자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 업무, 또 제가 하는 업무, 저의 이 가정의로서의 업무가 제가 있는 이 지역의 이 업무가 정보가 전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자의 안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쉐어드 랩이라는 공유 실험실 데이터 공유를 하고 있고, 또 FNCO라고 하는 처방전 공유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아니면 전문의라던가 또 저희 같은 일반의 가정의도 처방전을 모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클리닉은 조금 규모가 큰데요. 6명의 의사가 있고 환자는 한 10,000분 정도가 오십니다. 2명의 간호사, 조산사가 있고 4분의 비서가 있고요. 그리고 펠로우 닥터가 2분 더 계십니다. 매일 진료를 하고 있고요. 아침에 8시에 문을 열어서 4시에 닫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료를 하고 있고 약 매일 한 200분 정도의 환자가 내원을 해서 상담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을 비디오 컨설테이션, 화상 진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환자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한 10%가 넘고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가 400명, 그 다음에 COPD, 만성폐질환 한 250분 정도,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약 한 600분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2에서 4회 정도를 뵙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확히 지금 정신분열 증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100분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환자 중에 한 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 매년 저희가 한 900분 정도가 경미한 정신질환 증세로 내원을 하고 계십니다. 정신질환 증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분열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는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전문의에게 가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약 처방을 하고 또 장기적인 케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덴마크의 경우는 동반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한 17년 정도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하는 경미한 질환, 정신질환은 우울증, 불안, 또 PTSD,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 그리고 OCD, 강박장애 등이 있습니다. 한 15에서 20% 정도가 여성이고요. 한 7에서 12%가 남성인데 이분들은 한 평생 동안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갈 위험군에 들어간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환자분들 중에 한 10% 정도가 경미한 우울증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진료 분포로 보면은 약 한 20% 정도가 경미한 정신과 증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우울증이나 아니면 불안 치료의 90% 정도는 덴마크의 경우에서는 저 같은 가족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료를 하는 데는 질병 진단과 그리고 체계적인 진료, 예를 들면 대화를 통해서 상태를 파악한다든지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고, 진료를 시작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치료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툴, 어떤 의학적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SSRI나 SNRI를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울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24세 이상에게만 저희가 처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 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원, 대책, 예를 들면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인지 테라피를 하거나 아니면 인지 테라피가 더 필요한 경우는 심리학자를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상위 병원에 정신과 전문의를 소개를 합니다. 아니면은 저가 있는 큐멘 지역에 스트레스 클리닉으로 보내서 코펜하겐에서 치료를 받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또한 협력 케어 모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정신과 의사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터넷 서포트라는 인터넷 지원 시스템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비용 없이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덴마크에서 인터넷 정신과 의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증상 중에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 중에 한 5%가 PTSD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강박증과 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우울증 치료랑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테라피를 비롯한 슈도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해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